어때요? 나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호환마보다 새로운 화장품이 무섭습니다. 독성 테스트를 이쪽에서 하면 되고요. 화장품계의 리트머스. 안 써있고 성분 이름만 써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좋은 성분 바른 다음 기분 좋지 않나요? 네, 기분이 좋으면 피부도 좋아지니까. 오늘 그래도 촬영하러 오셨는데 얼굴에 뭐 좀 바르고 오셨나요? 바르고 오셨어요? 저는 거의 똑같이 하고 왔는데 저 보통 사실 그냥 기본 로션이나 그냥 당연히 다들 중요시하는 자외선 차단제 그런 것만 바르고 왔습니다. 토닉 바르고요. 토닉 뿌리고 거기에 수분크림 위에 바르고 그 다음에 건조하면 앰플 조금 더 뿌리고요. 안 건조하면 놔두고 그 위에 선크림 바르거든요. 선크림은 다 바르시네요. 선크림은 무조건. 네. 굉장히 많이 바르는데. 선크림도 요즘에는 되게 이렇게 SPF라고 하나요? 되게 숫자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일상에서 계속 발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원래는 추천하는 거는 뭐 2~3시간에 한 번씩 바르라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아침에 바르고 이제 저녁 때까지는 유지하는 게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야외 활동 더 하게 되면 그때 한두 번씩 더 더 발라주고. 발라주고. 네. 대본도 뺏어가더니 프롬프트도 안 띄워주고 요즘 다양한 제품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그냥 사회 보는 건가요? 지금 앞에 보시면 화장품을 저희 제작진에서 좀 준비를 했어요. 성분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꼭 바르면 좋다라는 걸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희 다 주시는 거예요? 네, 가져가세요. 근데 사실 요즘 워낙 의사가 아니어도 워낙 이런 데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 이렇게 지식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대부분 그런 공식이 있거든요. 낮에 저희가 햇볕 받으니까 아침에는 이제 비타민 C나 아니면 항산화 그런 걸로 이제 조금 햇볕에 대한 광노화를 좀 막고요. 오후에는 이제 비타민 A 유도체죠. 레티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스티바라는 걸로 유명했던 스티바 크림이나 스티바 A나 요즘은 뭐 아크리프 뭐 이런 걸로 이제 주름 예방, 노화 예방에다가 기초 제품은 사실 많이 안 들은 게 좋고요. 저희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성분들이 막 써 있거든요. 위에 있는 것부터 이제 함량이 높은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각질층을 보통 구성하는 것 자체가 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뭐 그다음에 지방산, 그래서 다들 아실 텐데 관심 있으신 분은 세콜지라고 하거든요. 그 성분 많이 있는 걸로 저희 각질층 보호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화장품 전문. 요즘엔 근데 너무 성분도 다양하고 다 좋다고 하니까 사실 선택 장애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다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도움은 되죠. 사실 저희가 피부가 몸 입장에서 보면 방어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건데 사실 분자량이 큰 것들은 잘 흡수가 되질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많이 유명한 게 뭐 링가드 씨도 매번 말하는 PDRN, 그다음에 뭐 글루타치온, 뭐 히알루론산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개인적으로 안 바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바르는 게 좋네요. 그죠? 그럼 우선은 선생님들 집에서 쓰고 있는 제품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뭐 아까 피조개 쓰신다고 전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요즘은 엑스트라 제품 쓰고 있고요. 어떤 게 좋아요? 엑스트라 그냥 크림인데 그게 아까 설명드린 이제 뭐 지방산이나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이런 걸로만 되어 있고 부산물들이 많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 있거나 그런 분들이 발라도 크게 민감해지지 않는 제품이라서 저희 이제 각질층의 장벽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그거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로는 거의. 네. 훈영 원장님은 뭐 쓰세요? 저는 사실 그 병원에 갖고 있는 제품 쓰는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피부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화장품을 계속 바꿔서 쓰는데 저는 제가 거의 테스터거든요. 저희 병원에 이제 화장품을 들여올 때 샘플을 저한테 발랐는데 이제 3~4일 안에 알러지가 안 생기면은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여서 그리고 여기도 뭐 좀 웃긴 거지만 좋은 제품들 다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품마다 이제 적응증이 다 다르거든요. 어디에 써야 되는지 다 다르잖아요. 기미나 홍조나 뭐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나 다 다른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도 이제 화장품 성분 잘 알겠지만 이 성분 중에 하나가 본인한테 안 맞으면 보통 1~2주 사용하면은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용품 있잖아요. 애기용품도 여러 개 있어요. 뭐 아토팜, 에스트라, 더마베이비 막 이렇게 있는데 아토팜은 제가 발랐을 때 로션 타입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크림 타입은 바르면 약간 그 여드름 같은 게 올라오고요. 에스트라도 발라봤더니 한 2주 발랐더니 약간 여드름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발라도 여드름이 올라오는 되게 극지성의 예민한 피부라서 이제 애기보다 안 좋은 거죠. 저 애기는 건강한데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사실 네. 자기한테 맞는 걸 2주 정도 써보고 안 맞으면 계속 바꿔가는 식으로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초 제품에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피부과 선생님들이셔서 그런가? 아니요 엄청 드리는 편이에요. 진짜 엄청 드려요. 왜냐면 기초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선크림도 마찬가지인데 그 선크림을 매일 안 바르면 사실은 얼굴은 계속 늙거든요. 정말 빨리 늙어요. 매일 바르는 이유가 그 어제는 저희 광노화라고 표현도 하는데 안 늙으려고 하는 거고. 네네. 이제 저는 사실 집에 침실에 암막 커튼이 있고 암막 커튼이 이제 쳐져 있는 상태에서 암막 커튼 올리기 전에 웬만하면 세수하고 바로 기초하고 선블락까지 다 바르거든요. 밖을 안 나가도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지 그나마 색소가 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저희 고객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라서 기초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굴이 건조하신 사람은 수분을 계속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중요하죠. 흡수가 안 되더라도 사실은 이런 성분들이 다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PDRN 같은 경우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홍조 있는 경우가 제일 좋아요. 네, 홍조 있는 경우에 쓰면은 조금씩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얘는 뭐 수분 충전 세럼이라고 하는데 히알루로닉 애시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분을 넣는 거고 판테놀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애기한테 많이 쓰는 건데 판테놀은 이제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있는 사실은 천연 뭐 알러지 줄여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염증 가라앉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염증으로 생긴 트러블이 있거나 좀 알러지 같이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좋고 수분감을 넣어주니까 건조한 사람들이 쓰면 좋고요. 105앰플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글루타치온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바르시면은 멜라닌을 좀 억제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깊이 있는 건 억제가 안 되고 밖에 올라와 있는 색소들은 이제 검버섯이나 그런 애들은 바깥쪽에 있는 색소는 조금 반응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고 티트리는 보통은 이제 스팟으로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바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왔거나 붉게 올라오면 바르면 바로 가라앉거든요. 그런 느낌이고 피지오겔은 써있지만 극건성일 때 사용을 하시면 쓰면 이제 지질 성분이 피부를 이제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본인한테 잘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다 갖고 있어서 다 바르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그러셔도 돼요. 되긴. 이거는 네. 네 근데 이제 개예요? 쓰실 때 여러 개를 동시에 쓰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하나씩 써봐야 돼요. 특히나 여드름에 알러지가 좀 잘 나시는 분들은 화장품이 바뀔 때마다 그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1, 2주 정도는 하나를 써보고 크게 문제가 없다 하면 다른 걸 추가해보고 하면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다 바를 필요가 없다. 뭐 스킨, 뭐 에센스, 로션, 크림 이렇게 막 다 바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발라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때요? 저는 사실 토너류는 사용하고 있진 않거든요. 저희가 사실 피부가 원래는 약산성인데 저희가 유액이 산성이듯이 원래 그런 배리어 역할, 그러니까 균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이중 세안하거나 너무 자주 씻으시거나 알칼리성으로 세안하시면 일단 그 산성이 좀 바뀌거든요. pH가. 그래서 pH 약산성 유지해 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 토너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가끔 그런 산도를 바꿔줄 정도로 좀 강력한 것들이 있어요. 산도 변화 없는 정도로 그 정도는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형의 차이고 어차피 물성 차이거든요. 대부분 라인이 똑같다면 크림, 로션, 토너 이게 거의 다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원장님들이 설명해 주신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그 성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바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르시는 게 조금 더 접근하는 게 좋고, 말씀 또 잘해 주신 대로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바르다 보면은 뭔가 트러블이 생겼는데 어디가 원인이 된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막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상품들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런 걸 파악하기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쓰고 계신 본인들이 쓰고 계신 제품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뭐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를 가지시고 그 쓰셨던 제품들도 이렇게 잘 쓰시면은 좋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마케팅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의 선택을 믿고 쓰고 계신 거를 잘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그런 그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잘 챙겨서 해주시고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여기 앞에 있는 것들도 좀 보시고 하나씩 골라볼까요? 원장님 픽으로 해주세요. 원픽. 원픽이 요새 다 유명하죠. 아까 PDRN도 맞아요. 네 그렇고 저희가 근데 계속 그 포인트로 보는 게 사실 이런 성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정말 필요한 성분들이에요. 뭐 히알루론산도 그렇고 이제프 성분도 그렇고 뭐 글루타치온도 그렇고. 근데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피부 속 안속에 있어야 되는 성분인데 이게 이제 분자량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 500달톤 이하의 이제 분자량들이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뭐 PDRN이나 뭐 이제프나 뭐 이런 것들이 분자량이 그것보다는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흡수되는 데는 조금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이렇게 좀 더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런 뭐 그 홈 디바이스에서 마이크로 니들이라든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상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맞는데 그걸 어떻게 더 피부 속까지 침투시키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이제 비타민 레티놀 같은 거는 분자량이 더 작아서 오히려 더 흡수가 많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오히려 이런 성분들은 훨씬 더 피부에서 다 흡수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또 좋은 제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이렇게 나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분자를 잘게 쪼개가지고 네네. 흡수시키겠다 하는 화장품들도 많고, 방금 우리 그 재우 원장님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들어서 EGF 저희 협찬 받았습니다, 여러분. GF라는 게 사실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건데 성장임자거든요. E는 이제 에피셀리아라고 해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이제 성장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저희 학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성장인자를 침투를 해주면 그 성장인자가 신호를 전달하면서 피부를 이제 다시 재생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은 피부가 좀 손상이 됐던 부분, 보통 저희가 말하는 게 피부 장벽을 조금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장인자들 도포를 해주면 좋죠. 저희는 특히나 레이저를 많이 쏘니까 레이저 쏘고 나면 피부가 어떻게든 염증이나 손상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성장인자가 들어가면 피부가 다시 좀 건강해지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긴 하죠. 아이고, 이거는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받고도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긴 확실히 되죠. 도움이 될 것 네. 같고. 이게 되게 신기한데 하나씩 가지고 가서 열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런 피부과 시술들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더 그쵸, 좋지 그쵸, 않을까 그쵸. 생각을 맞아요. 하고, 네. 실제로 이 PDRN 같은 경우는 원내에서 시술을 할 때 이거를 흡수시키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어요. 뭐 MTS라든지 뭐 라셈드 레이저라든지 그렇게 뭔가를 더 흡수시킬 수 있는 걸 같이 병행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는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롤러처럼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되게 침같이 뾰족뾰족뾰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굴에 이렇게 문지르면은 처음에는 좀 따갑더라고요. 저는 한번 써봤거든요. 요게 EGF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쓰다 보면은 이게 점점 달아가지고 피부 속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제품인데, 지금 해보시는 네, 지금 해보려고요. 손에다가. 너무 처음에 좀 따가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따끔따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계속 문지르다 보면은 요 성분이 안으로 흡수되면서 좀 이제 안 아파져요. 지금은 굉장히 아파요. 빨개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만할게요. 저희가 근데 이걸 그냥 바르면 흡수가 안 되니까 네, 아마 마이크로 채널링 만들어가지고 흡수시키려는 것 같은데,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흡수가 잘 되긴 할 겁니다. 어떻게 손 예쁘게 나오나요? 요거 앰플은 가끔 들고 오셔가지고 MTS 하기 전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 맞아. 유명해요. 이거 유명. 네네. 저 지난주에 받았어요. 샘플 대웅에서 와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병원에서? 아니 제 혼자 집에서. 좋은 거 혼자 하시는. 아니 따가우시죠, 좀 많이.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 흡수되게끔 만드는 그런가 거. 봐요. 네. 자주 써도 되나요? 원장님, 근데 약간 이게 자극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든 거 마찬가지인 게 그게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매일 하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죠. 뭐 저희가 뭐 피부과에서도 이제 레이저를 시술을 하면은 레이저 시술들이 진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뭐 2, 3주의 기간을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홈 디바이스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뭐 시술들도 개발자의 의도가 있겠죠. 그 적정 기간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게 좋다고 해서 매일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자극적일 수 있어서 네. 너무 매일 하시는 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제품들이 다이소에서 한 5,000원짜리 제품들이거든요. 또 화장품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1,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50만 원짜리도 있는데 또 이제 성분 자체가 비슷한 성분들도 많이 있어서 근데 싼 제품과 비싼 제품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분. 사실 뭐 비싼 거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5,000원짜리라고. 네. 그래도 가져가겠습니다. 그 사실 그 저희가 뭐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뭐 아까도 EGF 제품도 있었는데 그런 농도들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성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농도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아까 그 EGF 그런 제품들을 보실 때 써 있는 그런 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ppm이 들어있는지 심지어는 ppm이 아니라 ppb 단위로 들어있는 그런 그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흡수의 문제를 또 나중에 저희가 뭐 고민해 본다고 치더라도 화장품을 선택할 때 그런 그 화장품이 갖고 있는 농도도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농도가 말씀하신 대로 높으면 몇 프로가 들어있다고 써 있는데 그냥 안 써 있고 성분 이름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좋은 성분 바른다 하면 기분 좋지 않나요? 네, 기분이 좋으면 피부도 좋아지니까. 네, 이것도 그러면은 거기 그 다이소에서 있는 제품이에요. 아까 잘 설명해주셨지만 히알루론산 들어 있는데 사실 원래 피부층에서 수분을 잡아주는 성분인데 그 위치는 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수분감을 잡아주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화장품은 결국은 수분 외에는 별로 없다. 그래서 수분만 잘 그 흡수시키게 해줘도 좋은 화장품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나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협찬도 아닌걸요? 제 화장품이 진짜 이것도 한번 예민해요. 볼까요? 네.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잖아요. 여기 다 발라놓고 뭐 트러블 나는지 좀 리트머스 화장품 약간 뭐라 그러지? 그 알러지 있으면은 무서워하는 느낌처럼 똑같이 이거 되게 같이 약간 볼까요? 무서워서 하나씩 저는 호환마보다 새로운 화장품이 무섭습니다. 여기 독성 테스트를 이쪽에서 하면 되고요. 끈적임은 이쪽에 발라드리면 이게 빨리 없어지면 또 편해지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여기 되게 좋네요. 다양하게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어가지고 네. 아우. 이게 티트리네요. 이거. 네. 이것도 그 제품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제품이 아니라 약간 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이소 최고입니다. 아니에요. 저 엄청 비싼 건 또 저랑 안 맞더라고요. 가끔 티트리는 되게 따가운 게 있어요. 아, 근데 뭐가 나 있으면 좀 따갑죠. 보통 정상 조직에 바르면 빨갛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예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저는 트러블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쓰거든요. 화장품 주는 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복 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아까도 또 계속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화장품에서 해주시는데 그냥 뭐 어떤 제품이나 가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본인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거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빨개졌지. 독성 테스트를 좀 실패했는데요. 티트리를 정상 조직에 바르면 이렇게 빨개져요 저는. 그래서 잘 못 발라요. 좀 빨개지죠. 웃기지 예민하셔가지고 않아요? 어이없지 않아요? 저는 그냥 막 유통기간 지난 샘플 써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근데 너무 비싼 거를 써도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싼 거는 고기능성이 많아서 반대로 말하면은 약간 리치하거든요. 되게 리치해서 사실 그 지성 피부들은 쓰면은 또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굳이 막 너무 비싼 화장품들을 선호할 건 없는데 본인한테 잘 맞는 맞아요. 거를. 다들 그 임상 테스트 스스로 해보시잖아요. 사실 뭐 몇 년 동안 몇십 년간 내가 쓰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미 써오면서 나한테 맞고 이런 것들 다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한테 맞춰보고 그런 거를 하고 문제가 없는 것들을 쓰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너무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피부과에서 파는 화장품들 있잖아요. 시중에서 파는 화장품이랑 뭐 좀 다른 게 있어요? 큰 차이는 저희가 그냥 화장품을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MD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화장품이 아니고 의료기기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거는 명확히 식약청에서
그 임상 효과에 대한 허가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생후 3개월 이상 발라도 된다든지, 예를 들어 뭐 이 제품은 아니지만 뭐 대웅제약의 마데카 MD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마데카 성분 있잖아요. 그 자체가 정말 발랐을 때 상처 회복이나 피부 재생을 실제로 그 효과를 입증이 된 거여서 의료기기라고 이제 허가를 받으면 MD가 붙거든요. 단점은 그거를 원래는 중고로 팔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안마의자랑 똑같이. 근데 이제 장점은 명확한 입증을 받은 원료 자체도 다 완벽히 좀 의료기기로 효과 입증이 까다로운 된. 기준을 잘 맞춘 제품이군요. 말씀드린 대로 뭘 발라도 사실 괜찮은데 지금 원장님들 보시기에 제 피부에는 이 중에서 뭘 바르는 게 좋을까요? 이 중에서요? 이 중에서는 저는 이거 추천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너무 악성 건조가 아니면 트러블이 좀 나긴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꼭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는 비타민 C, 그다음에 주무실 때는 레티노이드, 비타민 A 그렇게 해주시면, 왜냐면 이거를 제가 지금 병원을 개원한 곳에 그 전에 그 주인이셨던 분이 성형외과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레티노이드, 그러니까 스티바 A가 수입이 되기 전부터 그 원료를 수입해서 10년 넘게 바르셨거든요. 근데 지금 60대신데 정말 주름이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저는 이제 임상 테스트 거의 10년 하신 분 걸 봤으니까 솔직히 피부과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인정하실 거예요. 그거 밤에 소량씩 발라서 트러블 안 나는 정도 바르면, 그리고 눈가나 이런 데는 트러블 안 나거나 점막 자극 안 되는 정도 발라주면 예방 효과는 정말 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저녁에만 이제 자기 전에 조금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광감일성이 있어서 햇볕 봐도 안 되거든요. 아침에 바르면 안 되고. 네. 그래서 항상 그 저희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막 뭐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건 아니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잘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맞는 거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타이밍에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방금 추천하신 방식이 사실상 저희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공식처럼. 네. 공식처럼 얘기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기초 제품을 고르는 팁을 하나씩 얘기해 주신다면? 김은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한테 트러블 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레이저 같은 것도 그렇고 정말 피부는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거 찾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 연관된 건 아닌데 사실 요즘 재밌는 논문들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뭐 장내 미생물 같은 게 좋으면은 뭐 치매도 안 걸린다, 뭐 질병도 안 걸린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먹기 시작했잖아요. 브레인 겉 스킨이라고 이제 뇌랑 장이랑 피부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 피부 보습을 몸에 바디로션을 매일 바르는 사람이 안 바르는 사람보다 이제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발라도 거꾸로도 작용도 하는 거죠. 미생물도 좋아야 되지만 저희가 피부도 이제 저희 몸을 겉을 덮고 있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도 저도 그 논문 보고는 매일 바르거든요. 치매 오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본인이 발랐을 때 트러블 안 나는 거면 저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상관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10만 원 이상은 약간 사치품의 영역이니까 그 이하에서 찾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매일 챙겨서 바르려고 신경 쓰다 보면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 않고 매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신경을 써서 안 걸린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쓰시면. 아닙니다. 우선은 뭐 너무 좋은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또 어느 정도 또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트러블 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우선은 김은영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써보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트러블이 안 생긴다 하고 하면은 기자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써보시라고 하고, 흡수 잘 된다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한 팁입니다. 뭐라 그럴까? 지금 놀라셨어. 모든 관심이 손에 가 있고 이것 때문에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지금 걱정되고 막 이렇게 아까 피부랑 치매랑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항상 미용실 가는 느낌으로 자기한테 잘 맞는 미용실을 찾으면 꾸준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도 폼 클렌징 쓰는 것도 계속 쓰는 게 있는데 그 성분이 한번 바뀌었다, 리뉴얼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아씨 뭐 약간 그래서 그게 저한테 딱 잘 맞는 게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데 이미 이상해졌습니다. 화장품계의 리트머스. 맞아요. 저 그래서 자기한테 잘 아닙니다. 잘 맞는 걸 찾으면 그래서 거기를 맞습니다. 꾸준히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얼굴이 건강하시면 사실 다 써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굴에 맞는 걸 써도 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성분들이 여러 개가 겹치면은 또 알러지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는 쓰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그 적응증에 맞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한 1, 2주 보신 다음에 계속 사용하는 걸로 가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주성분 아니고 막 보존제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알러지가 맞아요. 생기는 보존제가 경우가 이제 이거 하나는 괜찮은데 이 보존제 들어있는 거 섞이다 보면 맞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허들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도 토닝했고 그 지난주에 고주파 리프팅했고 그 지난주에 보톡스 맞았고 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해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나요? 그냥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경상도 분들이 이제 울세라